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트론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917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11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파트론은 이제 보합권에서 주가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파트론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 그 다음에 기타 부품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주력은 역시나 이제 스마트폰 부품이 되겠습니다만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통신 장비, 그 다음에 뭐 가전시장, 핀테크 생체 인증,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 스마트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기타 부품 산업도 영위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매출 가운데 의존도가 거의 지금 현재까지는 80에서 90% 정도 되고 있을 정도로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의 흥망성쇠에 결국에 파트론의 실적도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파트론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고요. 반대로 흥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품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좀 하락할 수 있는 영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다만 이제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는 이제 화웨이 퇴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이 기회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갤럭시 S21을 원래 이제 기존에 출시하는 시기보다 훨씬 더 좀 앞당겨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또 좋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급증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주력 산업인 스마트폰 부품 산업이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기타 부품 쪽에서의 매출이 더해진다면은 아무래도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 적인 측면에서 파트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자동차 시장이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이제 카메라 모듈, 후방 카메라를 만도를 통해서 현대기아차에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 현대기아차에 공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가시적인 실적에 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ED 전조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이제 테슬라향 매출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테슬라였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테슬라 관련주 치고는 가장 못 올라간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 종목의 매출이나 이익 구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은 기업인데요.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가치, 꿈을 먹고 가는 거죠. 현재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꿈을 먹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1조 3천억 원, 올해 1조 3천억 원, 내년에 1조 5천억 원, 좋아질 거야. 영업이익도 더 좋아질 거야.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거고 순이익도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그런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 이전에 8천억대에서 현재는 1조 원대 이상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올해부터 크게 또 증가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좀 증가가 되고 순이익도 한 3배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여기서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본격적인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매출이나 이익적인 성장이 작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의 부채 비율 자체도 상당히 낮죠. 40% 뭐 많아야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차입금 의존도가 낮다라는 게 되겠고요. 안정적인 뭐 보통 이제 부채 비율은 한 100 정도 기준으로 높으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이제 업종마다 틀리지만 100 미만이면 안정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당도 매년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흑자 경영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매출의 또는 이익의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면서 배당도 매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종목의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재무구조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이제 과거의 흐름들, 현재의 흐름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과거에는 이제 10월 달에 저점 찍고 항상 연초에 급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의 주력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부품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인데 이 스마트폰 부품의 주기를 한번 보게 되면 항상 연초에는 삼성의 신작이 나오죠. 신작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 발주를 미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그게 보통 이제 그 연말에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항상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연말에 올라오고 연초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면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항상 이제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연초까지 올라가고 10월 달 저점 찍고 연초까지 올라가고 이 종목의 특징이거든요. 물론 이러다가 잘 팔리면은 주가가 더 레벨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뭔가 이제 한 10월 달 저점, 연초 고점이 이 종목의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과거의 공식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지금 연초잖아요. 거의 이제 고점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현재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전과 분명히 다른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론이 스마트폰 부품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떨어졌어야 돼요. 스마트폰 부품만 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점은 찍었고 10월 달에 이미 고점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이 스마트폰에 더해서 전장 부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기대치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뭐 매출액 8천억이었잖아요. 8천억이었고 지금은 1조 원대를 넘어서는 실적이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익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과거 매출 8천억 원 할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종목들. 대체적으로 뭐 바이오 기업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실적은 없지만 치료제, 백신 연구 개발한다라고 했던 그 과도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지는 거죠. 유동성 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러나 이 파트론이 과연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게 있느냐, 올라간 게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종목이 기대감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탄탄히 받쳐주는 기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고 그동안에 과도하게 쏠렸던 뭐 실적 없는 기대감만으로 갔던 그런 종목들에서 자금이 좀 더 빠져나와서 이런 이제 종목들로 좀 몰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주가가 가는 데 있어서 걸리는 속도, 시간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주가는 결국에 실적 따라가는 거거든요. 실적 따라간다라고 봤을 때 주가는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대치를 갖게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도 역시나 이제 뭐 11,900원 정도에서 보합권에 위치를 해 있는데 단기적인 저항대에 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뭐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거로 예상은 되는데 와 이거 뭐 15,000원, 12,000원 저항대 늪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두 달째 지금 여기서 돌파도 못하고 밀리지도 않고 여기서 딱 붙어 있는 상황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만간에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삼각 수렴의 형태에서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각 수렴 이후에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제 파트론은 이 상승 삼각 수렴이라는 점, 그랬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이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주가가 올라간 게 없으니까요. 네, 올라간 게 없고 그 다음에 이 구간 12,000원대 여기만 좀 어떻게 좀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좀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동안에 응축됐던 힘이 이제 위로 분출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뭐 13,000원대 뭐 또는 15,000원대 이렇게 좀 높여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답답한 흐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2,000원대를 장대 양봉으로 한번 정도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려면 역시나 외국인들, 투신들, 연기금이 합작해서 어느 한 날 갑자기 같이 매수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늘도 역시나 투신은 팔고 외국인은 조금 사고 연기금은 관망하고 이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오늘도 뭔가 이제 주가의 강한 흐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뭔가 이제 힘을 또 응축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조금 이제 지루한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이미 뭐 비중을 줄일 분들은 줄이지 않았나 싶은데 나머지 가지고는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좀 밀린다 그러면 11,000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해서 이런 하나의 상승 삼각형 수렴 형태의 패턴을 보고 가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파트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무료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